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지만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반드시 끝까지 다 들으시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라든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의 물량들을 보시고 이 요소에 부합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단데크.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파트 당첨의 결정적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우가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 예외적인 부분이 향후에 있을 3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얘기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난 후에 예외적인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가 서울에서 2년 동안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철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희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영희는 경기도에서 2년 동안을 살고 있었어요. 경기도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 수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면서 우애를 다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영희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어디를 내 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를 둘 다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청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열심히 청약에 넣게 돼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되죠. 서울에 살고 있는 철수도 열심히 청약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영희도 열심히 청약 신청을 합니다. 이제 청약을 열심히 신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철수가 당첨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영희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철수한테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철수는 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까지 치러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영희는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희가 철수를 지켜보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영희는 계속해서 청약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희는 10번, 20번을 넣어도 서울 아파트에 당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희는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나는 운이 없어서 당첨이 될 수 없구나 하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희 같은 경험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영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해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파트 청약 절차에는 이 당해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모집 공고 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 공급 자격을 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됐을 때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 철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2년을 거주하고 살았지만 영희는 수원에 2년을 거주하고 살았죠. 그래서 둘 다 1순위 청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철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해 1순위라고 하는 1순위 자격이 주어졌고
영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1순위라고 하지만 이 영희 같은 경우에는 기타 1순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서 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해당 거주자를 먼저 우선해서 당첨권을 먼저 줬기 때문에 이 철수가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해 지역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투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을 이제 당해 지역 제도라고 합니다. 당해 제도라고 하는 거죠. 당해 1순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수원에서 살고 있는 영희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철수가 있었을 때 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에 살고 있는 당의 1순위인 영희가 당첨 확률이 더 높겠죠. 만약에 아파트 분양을 수원에서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이 당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못 받느냐? 아니면 반대로 서울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느냐? 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4조에 보면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 먼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수원에서 거주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한테 공급 우선권을 줬다면 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6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된다면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100% 우선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거주자들을 나눠서 배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느냐? 서울특별시에서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50%를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50%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50%를 우선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타 지역이 어딘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 기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별도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즉 66만 제곱미터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50%, 그리고 기타 지역 50%, 또 만약에 인천광역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50%, 또 나머지 기타 지역 50%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에서 어디 신도시, 대규모로 택지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 어딜까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 경기도에 편입된 지역이죠.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이라든가 광역시와는 틀리게 다르게 이 우선 공급이 배정되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배정 물량이 틀려지게 되는데 우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20%를 배정하고요. 나머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50%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지역은 서울에만 거주하는 사람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 1순위를 주고, 또 어떤 지역은 수원에만 거주한 사람한테 1순위를 주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30%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20%는 경기도, 또 나머지는 수도권,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 당해 지역과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있을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고양시에 있는 창릉 지구를 만약에 당첨되고 싶다. 그러면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당해 지역 30% 안에 들어간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그 지역으로 전입을 해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12, 16 대책 이후에는 이제 1년의 거주 요건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기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들을 잘 분석하고 그 지역들로 빠르게 전입을 해서 지금 그곳에 전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빠르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기타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의 50%, 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의 50%,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의 50%를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타 지역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기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타 지역, 인근 지역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역이, 세 개의 지역이 같은 인근 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서울시 당해, 서울시에서 1년 이상 현재는 거주한 사람들한테는 50%의 우선 배정권을 준다면 나머지 기타 50%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기타 1순위의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지금과 같이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분양을 할 때는 기타 1순위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8가지 세부 항목들을 제가 뭐 다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표를 보시고 기타 지역, 인근 지역이 어떻게 묶여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영상들,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